네, 안녕하세요. 홍일인간 정재홍입니다. 자, 대목이 열렸죠.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렸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특히 폴더블 폰을 쓰는 제가 가장 기다렸던 갤럭시 Z 폴드 2도 같이 공개가 됐어요.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월 1일 이후로 사전 예약이 들어가서 그 이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노트 20 울트라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먼저 갤럭시 노트 20 두 가지의 기종이 나왔죠. 갤럭시 노트 20 일반 모델과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딱 보면 화면 사이즈부터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일반 모델은 6.7인치고 울트라 모델은 6.9인치입니다. 뒤로 보면 이 둘 다 지금 미스틱 브론즈 색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예쁘더라고요. 옛날에 삼성전자가 색깔 진짜 못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용달블루, 고무대야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 구리 색깔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틱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기반 소재를 사용했고 울트라 모델은 이제 글래스이기 때문에 둘 간에 약간 재질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뒷면을 보면은 울트라가 좀 더 고급스럽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어쨌든 노트 20 울트라가 아무래도 이제 플래그십 라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노트 20 울트라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일반 모델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울트라는 6.9인치 W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 노트 10 때도 거의 이제 베젤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화면을 구현을 해냈어요. 베젤리스가 점점 더 이제 뭔가 차별화 포인트는 안 되는 것 같고 화면이 일단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베젤도 상당히 줄었고 위도 많이 줄어서 수화기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수화기를 어디다가 넣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베젤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120Hz 화면 주사를 지원을 하는데 갤럭시 S20와 마찬가지로 FHD 해상도에서만 아직까지 지원을 합니다. 측면을 좀 살펴볼게요.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이제 버튼이 좀 몰려 있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에 다시 전원 버튼과 음량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유심 트레이가 있어요. 싱글 나노심이고 울트라 기준으로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크가 있고 뒷면을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S펜, 노트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오른쪽에 S펜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오른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기가 좋았죠. 하지만 뒷면을 보시면 이 엄청난 카메라가 여기에 자리를 잡다 보니 S펜이 더 이상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S펜의 위치는 왼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뚝 열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S펜도 역시 마찬가지로 브론즈 색상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가 자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타입을 지원하고 사실 이거는 좀 성능이 다운그레이드 됐다는 측면이 있는데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45W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25W 고속 충전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박스에도 이제 25W 고속 충전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자, 뒷면을 살펴볼게요. 정말 큰 카메라. 맨 위가 1200만 초광각 카메라고 가운데가 1억 800만 화소 삼성전자 아이소셀브라이트 HM1 센서가 들어가 있는 1억 800만 화소입니다. 이건 갤럭시 S20 울트라와 마찬가지의 카메라가 탑재가 됐고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전에는 폴디드 줌, 잔망경 원리로 작동하는 망원 카메라의 화소가 4800만 화소였는데 이제 1200만 화소로 조금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줌도 S20 울트라 기준 10배까지 지원했던 것이 노트 20 울트라에는 5배 줌으로 줄어들게 됐어요. 스페이스 줌도 100배 줌에서 50배 줌으로 줄어들었죠. 스페이스 줌 이름도 좀 바뀐 것 같은데 레졸루션 줌인가? 그런 식으로 좀 망원 카메라는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100배 줌이 마케팅 용어로는 이 스마트폰은 100배 줌까지 지원을 합니다라고 자랑하기는 좋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을 맨날 찍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S20 카메라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엄청난 스펙을 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욕심을 조금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 LED 프레쉬가 있고 그 밑에 가면 이 빨간색으로 빛나는 뭔가가 있는데 이거는 레이저 오토포커스 센서입니다. 원래는 이제 S20 울트라 기준으로 TOF 센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도 카메라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심도 카메라가 단가는 비싼 데 비해서 그전에 초점을 잡는 문제나 여러 가지에서 딱히 그렇게 쓸모가 많지가 않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강현실 AR을 통해서 뭔가를 많이 애플처럼 아직까지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딱히 심도 카메라가 그렇게까지 쓰일 일이 별로 없었어요. 라이브 포커스 같은 기능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든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초점을 그나마 좀 잘 맞출 수 있는 레이저 오토포커스로 기능을 바꾼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삼성전자의 로고가 있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모델도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이 일반 모델, 오른쪽이 지금 울트라 모델인데 저 전면 위에 있는 펀치홀 카메라가 노트 20 울트라는 굉장히 작은 데 비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좀 큽니다. A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펀치홀과 약간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뭐 얘가 좀 워낙 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울트라는 엣지인데 일반 모델은 플랫성입니다. 평평하죠. 뒷면을 살펴보면 카메라 섬 차이가 확실히 나죠. 노트 20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초광각, 1200만 광각에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갤럭시 S20 플러스 그냥 일반 모델과 똑같은 스펙이에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노트 10에 비해서는 한 5만 원씩 좀 싸졌는데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좀 소비하기 괜찮은 물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후면, 이 글라스틱 재질이 굉장히 저는 가장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플래그십 제품인데 약간 글라스틱은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은 성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갤럭시 노트 20는 뭐 일반 모델, 울트라 모델 모두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프로세서가 탑재가 됩니다. 글로벌판으로는 뭐 엑시노스 992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990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 제품들은 이제 삼성전자한테 대여를 받은 제품들인데 울트라는 엑시노스가 들어가 있고 일반 모델은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참 좋더라고요. 벤치마크를 한번 둘 다 따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처음에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놀랐어요. 당연히 울트라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울트라가 싱글이 486점 나오고 멀티코어가 2585점 나오고 일반 모델이 싱글이 948점, 멀티가 3173점이 나와서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다시 돌려봤거든요. 두 번째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엑시노스 990도 싱글코어가 923점, 멀티코어가 2793점,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싱글이 960점, 멀티코어가 3195점이 나왔어요. 두 기종을 실제로 잠깐 써본 결과 아주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써봐야 이제 성능은 체감이 되긴 하겠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정도 스펙에는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S펜으로 넘어가서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9ms 응답 지연 시간을 지원을 하죠.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애플 펜슬 2세대와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과연 둘 간에 어떤 차이를 볼까? 똑같네, 길이랑. 똑같아요, S펜. 한번 줄을 한번 쫙 그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이 잠깐 제대로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이게 근데 땅바닥에 놓고 쓰니까 확실히 인덕션이 커가지고 케이스를 안 씌우면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덜컹덜컹 거리네요. 아하. 따로따로 각각 빠르게 글씨를 써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좀 있네요. 얘가 뭔가 내가 확실히 글 쓰는데 빨빨 따라온다는 느낌이면 이 친구는 응답 지연 시간이 느려서 뭐라고 설명해야지? 내가 한번 움직일 때 다시 따라오는?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하이템플러가 움직이면 그 뒤에 그림자 지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혜수가 한번 와서 해볼래? 어때요? 차이가 안 느껴져. 진짜? 경훈이도 한번 와서 해볼래? 그다음에 이게 일반.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매장 같은 데 가서 한번 써볼 기회가 되시면 한번 직접 체험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 액션 모드 중에 제스처 기능들이 몇 가지가 좀 더 추가가 됐다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를 만들면 뒤로 가거나 지그재그 해가지고 캡처한 후 쓰기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 S펜으로 뭔가 에어 액션 할 때 제대로 먹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거 잘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른 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 사실은 저는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지그재그로 돼가지고 캡처 후 쓰기 기능이 지금 떴어요. 위로 올라갔다 내리기. 뭐야? 오, 됐다. 이렇게 됩니다. 아유, 근데 참 사실 잘 쓸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을. 오늘 하루 종일 좀 가지고 있으면서 느낀 점은 화면 해상도가 LTPO 기술이 적용돼서 로우 템퍼리처 폴리실리콘 옥사이드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죠. 저전력 기술을 좀 구동할 수 있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5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5000mAh였단 말이죠. 근데 화면 해상도는 또 높고 화면 주사율도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 기술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120Hz를 적용했을 때 배터리가 좀 빨리 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20Hz를 끄고 60Hz를 맞추니까 발열이 좀 없어지고 배터리도 줄어드는 양이 좀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배터리가 좀 많이 빨리 닿는다는 거는 좀 약점인 것 같아요. LTPO는 참고로 이제 애플워치나 갤럭시 액티브 이런 거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역시 스마트폰에서 LTPO는 별로 효과가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인덕션이 확실히 크니까 얼만큼 좋은 카메라가 들어가 있나. 카메라는 일단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S20 울트라도 굉장히 좋은 스펙이었지만 이 정도 스펙이 또 20 울트라한테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1억 800만 화소로 찍은 건데 갤럭시 노트 20 일반 모델의 6400만 화소와 비교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6400만 화소도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굉장히 깨끗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죠. 일반으로 찍으면 1200만 화소로 찍히게 되고요. 초광각도 123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표지판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50배 좀 당겼더니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초점 잡는데 망원 카메라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었어요. 자동 초점이 잘 맞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맞춰. 근데 이게 약간 너무 가까이 가면 초점이 안 맞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프로 동영상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마이크 수음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표시가 있죠. 여기서 후면으로 할지 전면으로 할지 모든 방향으로 할지 모든 방향은 보통 우리가 쓰는 수음 방향이고 전면은 나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뭔가 찍을 때 중요할 때 후면은 이제 이 뒷방향으로 더 많은 수음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홍일인간 정재홍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홍일인간 정재홍입니다. FHD에서는 120프레임까지 지원한다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사실 60프레임과 그렇게 막 확 눈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부드럽다는 인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번 S20 울트라를 좀 보면서 기본기가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크게 만족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동영상이고 두 번째는 스피커인데 유튜브 동영상이 어떻게 재생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The next normal. 화면이 굉장히 커서 마음에 들고 스피커가 폴드보다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스피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나 왜 다 똑같은 거 같지? 뭐라고 해야지? 폴드는 약간 좀 경쾌한 음을 더 잘 들려준다라고 치면은 이 노트 20 시리즈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죠? 울린다? 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돌비 서라운드의 능력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반 모델과 울트라는 약간 그래도 체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트라가 좀 더 큰 것 같고 소리가 폴드와 울트라는 약간 소리의 특성이 다르고 음량 자체의 크기는 엄청 차이는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야, 이 큰 놈이랑 얘가 오히려 더 뭔가 나은 점도 있다는 점은 굉장하다. 제일 마음에 드네요, 스피커가. 큰 화면으로 뭔가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홍일인간 시간은 갤럭시 노트 20와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울트라 이번 브론즈 색상 굉장히 마음에 들고 화면 몰입감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초반에 봤던 어떤 이미지와는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됐어요. 이 카툭툭툭 튀만 좀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만 하게 된다면 좀 팔릴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홍일인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